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담이나 구비문학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방랑시인 김삿갓 제3화 김삿갓 방랑의 시작과 나그네의 서름이란 이야기로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김삿갓은 망연히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오라는 곳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기에 길을 서두르지는 않았고요. 발이 아프면 쉬고 피로하면 양지 바른 곳에서 자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라는 심정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던지 여산 기슭이 끝나고 넓은 들판이 나타났죠. 산골에만 살던 그는 넓은 들판을 보니 일순 가슴조차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논에서는 농부들이 한창 모내기를 하고 있었고 어디선가는 농악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김삿갓은 걸음을 멈추고 구성진 못줄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모내기를 하고 있는 두렁길의 발길을 멈추고 구경을 하였는데요. 농군들은 못줄 넘기는 소리와 함께 빠른 손놀림으로 신명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가만히 서서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새참골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해를 쳐다보니 오시는 지난 듯하고 얼추 새참이 나올 시간이 임박해 보였습니다. 순간 농사철이 되면 농군들은 하루 5끼를 먹는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침 조반을 마치고 들에 나가면 점심 전에 막걸리가 나오고 다음으로 점심을 먹게 되고 저녁 전에 국수를 곁들인 술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농사철이라 음식이 흔하겠구나. 김삿갓은 그렇게 입맛이 먼저 다셔졌습니다. 집을 떠나올 때 이미 아침은 설친 채 줄곧 걸어왔으니 시장기가 느껴질 법도 한때였죠. 그는 농부들의 가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못줄을 잡은 사람이 선창을 하면 못 씹는 사람들은 대꾸를 하는 건데요. 어라뒤야 상사뒤야 여보소 농부님네 얼마나 남았나. 문전옥답 서마지기 반달만큼 남았네. 어라뒤야 상사뒤야 여보소 농부님네들 이 농사 잘 지어 풍년과 불라치면 어라뒤야 상사뒤야 풍년이 들면 못하겠소. 한양 가서 비단 사서 우리님 곱게 입혀보세. 어라뒤야 상사뒤야. 신명나는 일소리를 들은 김삿갓은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려졌겠죠. 그도 논으로 당장 뛰어들어 그들과 같이 어울려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때 마침 아낙네들이 커다란 함지박을 이고 논두렁길을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크, 새참이 나오는구나. 자기를 대접하려고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장기가 된 김삿갓은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해시계뿐만 아니라 배꼽시계도 자꾸만 알람을 울리는 참이었거든요. 그때 자, 쉬었다 합시다. 못줄잡이가 줄을 높이 쳐들며 새참이 나왔음을 알리자 엎드려 있던 농군들이 일제히 허리를 펴며 흙탕물에 손을 흔들어 씻고 하나씩 아낙네들이 새참을 차리는 논두렁으로 나왔습니다. 아낙네들은 그릇그릇 넉넉한 국수를 담아냈고 막걸리 동이에는 표주박도 띄워 놓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김삿갓은 침이 꿀꺽 넘어갔답니다. 그리곤 그쪽으로 어슬렁 걸어가며 주의를 끌기 위해 우선 한마디 내던졌는데요. 농부가 한번 구성지고 신명납니다 그려. 허허허. 그 소리를 들은 농군들은 일제히 그를 돌아다 보았는데요. 무명 두루마기에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폼이 마치 어느 심심유곡에서 내려온 도사같이 보였겠죠. 길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니요? 늑수구레한 못줄잡이가 김삿갓의 행색을 살펴보고 말대꾸했습니다. 길이야 밝고 지나가라고 있는 것인데 잘 들고 못 들고 할 리가 있겠소이까? 보아하니 영불이나 조아리는 땡중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선골도인도 아닌 것 같고
말이 끝나자 김삿갓이 바삐 다음 말을 받았죠. 그렇다고 문전걸식 비렁뱅이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요? 허허, 그 양반 눈치도 빠르네. 여보시오 도사 비슷한 양반 보아하니 출출하신 모양이니 새참국수에 막걸리나 자시오. 그러자 눈치껏 새참을 이고온 안하기 새로 국수 한 사발을 말아 김삿갓 앞에 내밀었습니다. 농사철 들녘인심은 참 좋은 법이죠. 너나 없이 지나는 사람을 불러 차린상에 젓가락을 얹어주고 누구라도 맛있는 들녘 음식을 그냥 지나치기 또한 어려운 법이니깐요. 김삿갓은 순식간에 국수 한 그릇을 비우고 막걸리도 꿀꺽꿀꺽 다 마셔버렸습니다. 비로소 배가 불렀고 이제사 살 것 같았습니다. 당시 옷차림이 먹은 값을 한다고 모내기를 하는 논에 들어갈 처지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잘 먹고 간다는 인사만 하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떠났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는데요. 어디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꽤 큰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 집 저 집을 살펴보다가 사랑채가 있을 만한 어느 큰 집에 이르러 주인장 계시오. 목청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미시오? 안채에서 풍채가 그럴싸한 중년 남자가 탄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길을 가던 과객인데 어둠을 만나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합니다. 김삿갓은 처음으로 해보는 국어랭각이라 차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객이라고? 순간 주인장의 표정이 싹 달라졌습니다. 과객이 날이 저물면 주막을 찾을 것이지 여염집을 왜 찾는단 말이오. 썩 돌아가시오. 서리빨 같은 말씨로 매정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인심이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분한 생각이 치밀었지만 김삿갓은 꿀꺽 참았습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으니깐요. 어차피 아쉬운 것은 나인데 화를 낸들 뭐한단 말이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다반사로 겪게 될 터인즉 허허. 그러나 오늘 인심은 한번 고약하군. 이렇듯 생각한 김삿갓. 그래도 한마디 툭 던지는데요. 허허. 안 된다면 그만이지. 뭐 그깟 일로 후령을 하오? 아니, 저놈이. 놈자가 서슴없이 튀어나왔지만 이미 돌아선 그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김삿갓은 들은 척 만 척 그 집 문전을 떠났습니다. 몇 집을 더 찾아가 가까스로 어느 허술한 사랑채에 들어가게 된 김삿갓은 저녁도 굶은 채 더벅머리 낯선 머슴놈과 더불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왠지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 듯한데 어디서 두견새 우는 소리가 자신의 처지처럼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이때 김삿갓은 문득 시상이 떠올랐는데요. 사양 구린 양식이 산포지온 소가티 두우 옆집 분석박 경림 대성구역이 이 말의 의미는 날이 저물어 두어 집 문을 두드렸는데 주인은 번번이 손을 휘둘러 쫓는구나. 두견새도 이 야박한 인심을 알고 있는지 수풀 속에 떨어져 집에 돌아가라고 울어주느나. 어느 사이에 눈물이 김삿갓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또 4편을 기대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